우리나라 최초 유학생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역대 중국에서 벼슬 자리를 지냈던 우리나라 사람들 중 고국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던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국파 전원발. 그는 원나라의 요청으로 처음 유학을 간 유학생이었으며 그곳에서 집현전 태학사를 역임하면서 조국 고려를 위해 애쓴 전시 가문의 인물이었다. 호가 국파인 공은 영공파의 파조 전방숙의 6세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의 명현. 그는 유학 중 원나라의 현량공고의 장원급제, 그곳에서 금자 광록대부, 병부상서 겸 집현전 태학사까지 이르렀으며 당시 백성들의 피폐가 심했던 원나라의 과중한 부세를 원제에 강력히 지는 세금 탕감을 받아낸 충신이었다. 이 어찌 벼슬자리의 높고 낮음에 비할 공덕이던가. 이로써 국파 전원발의 명성과 인망은 중원 천지에 휘날리게 되고 축산 부원군에 봉해졌으니 큰 업적에 맞는 봉군의 명예가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고려주에서 전시 가문은 명문 거적으로서 문세를 떨치며 수많은 명현들을 배출해낸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운다 했던가. 고려의 패망 앞에서 춤과 의로 조선의 항관 전시 가문은 조선조에서 암흑과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곧고 굳은 전신의 충절에 감복해 이름 붙였다는 국사봉. 이 국사봉 산중턱에 자리 잡은 원모제에는 태종이 7번 찾아왔으나 끝내 고려의 충절을 지킨 전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고려말 높은 학문과 고매한 덕망이 조정에 알려져 병부상서 즉 국방장관을 역임한 그는 고려제의 운이 다하자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이곳 인산리로 은둔 고려제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았다. 호가 사화적인 전시는 조선조 태종 이방원과 함께 운곡 원천석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사이. 그러나 이후 이들의 운명은 이렇듯 절신과 새나라 왕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던 것이다. 대체 어떤 것들이 그들을 다른 삶으로 이끌었을까? 여기 포은 정몽주와 고려 복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한 또 한 절신이 있다. 전신민. 앞서 소개한 전신의 증손자이기도 한 그는 호가 사원으로 고려말 보문각의 직지학을 거쳐 병부상서에 올랐다. 서기 1353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효도와 충의를 지표로 삼을 만큼 청렴결백한 선비였던 그가 고려 멸망 앞에서 택한 은둔지사의 길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을까. 고려가 망하자 서은은 서석산 즉 지금의 무등산에 독수정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송도를 향한 망배를 올리며 초계 같은 절개를 지켰다. 이후 그는 이성계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름에 응하지 않은 채 이곳 서석산에서 서기 1417년 64세 나이로 세상을 떴다. 자가 사공, 호가 수헌인 전손 또한 고려말 충과 의의 전시가문의 문풍을 한층 견고하게 만든 인물이다. 포은 이색, 유황 한수 등 시대의 인물들이 감탄했을 정도로 덕이 높고 절개가 굳었던 전수는 고려말 상기 상시를 거쳐 공조판서를 역임하면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힘쓴 고려시대 문신이었다.
이 같은 업적으로 성산백에 봉백돼 성산백파 파조가 된 수헌 전순. 그러나 고려가 망하자 성주 교후동에 은거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이런 공의 곁에는 언제나 시대의 절신들이 많았는데 목은 이색도 그중 한 사람. 수원공이 평생을 은거하며 보낸 이 사화종에는 그가 지어준 시가 아직 남아있다. 고려에 대한 충절로 고려와 함께 쓰러져간 전시 가문. 충과의 명문으로서의 이러한 전시의 전통은 어두운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빛을 발하니 단정페이라는 시대의 불행 앞에서 전시문중은 다시 한번 시대와 맞서게 되는 것이다. 쌍충궁으로 불리는 전자온 전자양 형제는 이때의 대표적인 충신. 천안군의 13세 손으로 호가 성당인 전자온은 세종 26년 아우 자양과 함께 문과에 급제했으며 벼슬은 간쟁을 담당한 사관원 정원을 지냈다. 또 자는 백휴, 호가 우남인 전자양은 박식한 학문과 지극한 효성으로 이름 높았으며 군자감 참봉에 제수됐다. 수양대군께서 단종을 폐위하시니까 이 할아버지께서는 충신은 불사 이군이라 하시고 강원도에서 순절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전자원의 부인 순흥한 씨는 남편과 함께 영월 청랭포에 몸을 던지니 참으로 고결하고 아름다운 충신과 연려였다. 옥전파 파조 전유의 6세 손으로 자는 원명, 호가 휴계인 전희철 또한 단종 때의 전신이다.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오위사직을 거쳐 정삼품의 무관직인 상호군에 오른 전희철은 서기 1455년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자 성삼문, 정진현 등 육신과 경회로에 올라 눈물로 작별한 뒤 모든 관직을 버리고 영천, 즉 지금의 영주로 낙향했다. 그 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의를 지킨 그는 세조 2년인 1457년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정원 옆에 단을 쌓고 밤마다 재배하며 평안을 빌었다. 그리고 단종이 교살되자 상복을 입고 부모의 상례와 같이 했다. 한평생 푸르른 소나무처럼 충절의 삶을 산 휴계 전희철. 그는 중종 16년인 서기 1521년 1년에 한 번씩 단종릉을 참배하라 자손들의 유언하고 별세하니 향년 97세였다. 이렇듯 충과 의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전시 가문. 어찌 한낱 시대의 구름으로 이 빛나는 명문으로서의 전통을 가릴 수 있을 것이랴. 전시 가문은 조선조에서 비록 높은 지위를 얻지는 못했으나 깊은 학문과 고매한 인품으로 무사람들의 덕망을 받은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낸다. 전하민은 조선시대 현달했던 전시 인물들 중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분이다. 완산파 파조 전집의 4세 손으로 경남 합천군 쌍책면, 완산파의 입향조이기도 한 그는 조선 초기 궁중의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며 왕의 자문에 응하던 홍문관의 박사와 수찬을 역임했다. 전승명 또한 조선 초기 전시 가문을 빛낸 인물로 앞서 소개한 전하민은 그의 부친이다. 완산전시 진양 세거지의 낙향조, 즉 처음 그곳에 자리를 잡은 입향조인 전승명은 보는 사람마다 칭찬할 정도로 문장과 필법이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했던 인물.
그는 또 모예에도 뛰어난 자질을 보여 사후 군대 조직의 하나였던 5위의 사정직에 증직됐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의 박곡서당. 이것은 조선 초기 목민관으로 이름 높았던 전 배경을 기리는 곳이다. 호가 파계, 시호가 문평인 전 배경은 조선 초기 지방장관인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예조 판서에 오른 인물. 특히 그는 관찰사로 재임 때 경주 목사 유겸이 그의 청렴함을 장계에 올린 만큼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였다. 이처럼 목민관으로서 평생을 산 전 배경. 그가 68세로 서거하니 조정에서는 3일 동안 조례를 철폐하며 애도했다. 운치 있는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창군 위천면 금사동의 이유택. 이유택의 주인은 성종 12년에 태어나 명종 13년 77세로 서거한 인조시대 문신으로 자가 자유, 호가 사락정인 전철이다. 사락정이란 호는 조선시대 명유 태계 이황이 지어준 것으로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에 있는 이 사락정에는 아직껏 그의 현판이 보존되어 있다. 봉직랑 충무위 부사직이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벼슬을 지내기도 했던 사락정 전철. 그러나 정작 벼슬에는 뜻이 없는 참 학자였다. 강릉은 현재 이 나라 제1의 여름 피서지로 사랑받는 산자수려한 곳. 이 강릉에 전시 가문의 터를 처음 닦은 이는 조선 중기 학문이 심오하고 문장 또한 뛰어나 명망 높았던 전공간이다. 자가 숙평, 호는 창봉인 전공간은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경기 판관, 평산부사를 거쳐 왕궁의 필수품을 관장하던 상의원정을 역임했다. 자가 이기, 호가 야웅으로 옥천파 파조 전유의 8세손인 전흥방은 앞서 소개한 단종대의 충신 휴계 전희철의 손자이다. 전흥방은 매년 영월 단종 등을 배알하라 후손들에 남긴 조부의 유언을 받들어 지킨 참 선비이자 충절의 가문을 지켜낸 인물이셨다.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의 이 야웅정에는 그런 그의 자치가 어린 듯 서린 듯 남아있으니 대개 이황의 편액과 사운시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이황 등 당대 명현들과 교우하며 벼슬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며 조부의 충절을 이어 지켰던 것이다. 자가 여환, 호가 정봉인 전유장은 옳고 바른 의의 앞에서는 굽히지 않은 전시 가문의 강직함을 이어받은 조선시대 학자여 명현이었다. 성품이 온화하고 일찍 세상이치에 통달했으며 시가와 문장에 매우 능했던 정봉 전유장. 그는 관직에 있을 때 직서로서 자신의 바른 의지를 굽히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다. 전유장 못지않은 강직한 성품으로 조선 중기를 풍미한 전시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전경창이다. 전경창의 자는 계하, 호는 계동으로
퇴계 이황의 문화에서 공부했으며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언제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는 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실천했다. 한때 가야산에서 근사락을 비롯한 경서를 연구하기도 했던 그는 서기 1573년 문과 병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 사관원 헌납, 예문관 검열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사관원 정원이었을 때 직원으로 오랫동안 끌어온 정계 변무, 즉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조선 태조가 고려시대 인물 이인임의 아들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조선 중기 진정 백성의 입장에서 유학을 실천하고자 했던 분이 있다. 전억기. 말년에 경남 밀양시 하나읍 남전리에 이곳 추파정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낸 전억기의 호는 추파, 자는 경처로 옥산파 파조의 14세 손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나자 오랜 난리로 피폐해진 삶의 법도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다. 추파는 이를 위해 필제 김점의 향약을 수복하고 당시 유학자였던 손기석, 안패 등과 함께 향안, 즉 도덕 규범을 만들어 오랜 난리로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아 나갔다. 선비란 학식은 이때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선비된 자는 가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몸가짐이 언제나 단정하고 소박했던 전창덕은 가난을 미덕으로 삼을 줄 아는 바로 이같이 멋스러운 선비였다. 자는 윤약, 호가 경은인 그는 영조 12년인 1736년에 태어나 선조 4년 69세의 나이로 별세할 때까지 오로지 학문을 연구하고 그 심오함에 취했으며 그렇게 터득한 도와 덕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일생 즐거움을 삼았다. 경북 김천시 백복동. 이곳 너른 유택에는 조선 중종 때 학자로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원으로 등재할 만큼 영민했던 전만영이 잠들어 있다. 이런 영민함이 너무 일찍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알게 했던 것일까. 그는 벼슬을 주어 불러올린 중종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은 채 평생 동안 학문을 닦아 도리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학자의 길을 걸었다. 여기 그가 남긴 한편의 시는 이런 그의 마음을 짐작케 한다. 세상 사는 검은 고 세척에서 흘러나오고 먹고 사는 것은 술 한 잔이면 족하네. 서쪽 정자에서 달을 보니 동력 정각이 설중매처럼 편안하구나. 충과 의로 대표되는 전시인물사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뛰어난 외교관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점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시대 명외교관으로 지금의 차관부에 해당하는 가선대부에 오른 전유형. 그의 자는 숙가, 호는 학성으로 후에 의민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으며 평강파의 파조 전빈의 5대손이다. 선조 광해에 거쳐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성군 선조가 언제나 곁에 두고 정치 자문을 받을 만큼 직원 상소를 서슴지 않아 그 지행의 결백함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임난 때
중봉 조훈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학송 전유형의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은 임난이 끝나면서 빛을 발했다. 그는 원군했던 명나라가 쌀 10만 석을 요구해오자 특차사로 북경에 가 이틀 밤낮을 울며 간청, 결국 쌀 10만 석을 탕감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듯 한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신 전유형은 서기 1624년 영면하니 향년 58세였다. 여기 평강전시 효열각은 이런 학성 전유형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으로 이곳에는 5대에 걸쳐 공예 가문이 배출한 9 효자와 한 열부를 기리고 있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 있는 이 정력악은 또 다른 전시 효자 전엽을 기리는 곳으로 그는 부친상을 당하고 3년의 염악살이를 할 때 호랑이가 우물을 잡아주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경북 상주시 외답동 이곳 봉이산 기슬계는 조선시대 외교관으로 또 화려한 관직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던 동량 한 분이 잠들어 계신다. 옥천파 화조의 구대손으로 자가 정원, 호는 사서, 시호는 충간인 전시. 그는 여러 차례 중국을 드나들면서 당시 무례하기 그지없었던 중국에 맞서 국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뛰어난 외교관이자 수많은 직원 상소로 당시 조선을 바른 길로 이끈 전시 가문이 배출한 걸출이었다. 관리의 임명을 다뤘던 2조의 참판을 거쳐 학문과 덕망 있는 자만이 임명됐던 대사관을 역임하며 경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전시. 그는 이때도 수많은 상소를 올렸으니 그의 곧고 바른 품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순이는 그의 인품에 감명받은 명나라 태조로부터 코끼리 금동상 향합을 선사받을 만큼 고매한 인격의 전시 인물이었다. 중종시대 문과 병과의 급제에 벼슬에 나간 전순인의 자는 원경. 그는 도호부사를 지낸 외교관이자 청렴한 관리로 중종시대를 풍미했으며 외직으로 재임한 모든 곳에 거사비가 세워질 만큼 인자한 관리였다. 전계종은 앞서 소개한 단종 때 충신 전자원의 증손자로 자는 백윤, 호는 규암이다. 그는 명종 11년인 서기 1556년 문과에 급제했으며 모친이 병원에 들자 단지 주혈, 즉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로 모친을 살릴 만큼 효성이 지극한 분이었다. 조선시대 전시 문종사에는 비록 청백리로 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선정으로 목민관 칭호를 들은 맑고 깨끗한 관리들이 많이 있었다.
전희성은 바로 이런 청백리 못지않은 선정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들은 전시 가문의 첫 인물이다. 호가 운계, 자가 성기인 전희성은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한 뒤 통훈대부, 정부시정, 춘추관, 편수관, 고성현감 등의 많은 관직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깨끗하고 바른 정사로 임했는데, 특히 고성 재임지에서는 그의 바르고 깨끗한 정사에 감업한 백성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거사비를 세우기도 했다. 전희성은 또 인조 2년인 1624년 이괄의 난 때 곤량미 조달에 힘써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업적이 다른 사람에 돌아간 것을 개의치 않은 매우 대범하고 재물에 초탈한 분이셨다. 이렇듯 한평생 청렴한 자세로 사신 운계 전희성은 서기 1646년 별세하시니 향년 69세였다. 조선시대 전시 가문이 배출한 청백리로 두 번째 분은 숙정 1년인 1675년에 태어나 영조 8년인 1732년 57세의 나이로 별세할 때까지 한결같은 청렴함으로 일생을 사신 전근사이다. 자는 이원, 호가 중림으로 문과 갑과에 급제하고 경관직인 예조 좌랑을 거쳐 벼슬이 정삼품인 통훈대부까지 이른 전희성은 앞서 소개한 운계 전희성의 증손자. 그는 한결같이 백성의 편에 서서 생각한 참 목민관으로 식산 현령 때는 농산업을 장려해 백성들의 소득을 높였는가 하면 구휼 빈민책을 세워 어려운 백성들을 도우니 사람들은 거사비를 세워 그의 높은 덕을 칭송했다 한다.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 나라의 살림을 맡아 이끌어가는 관리의 청렴 결백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관리의 첫째가는 덕목. 전팽령은 조선시대 전시 가문이 배출한 바로 이 같은 관리였다. 자가 숙로, 호는 송정으로 옥천파 파조 전유의 6세 손인 그는 밀양부사, 상주목사 등을 역임하면서 한결같은 청렴함으로 백성을 다스린 목민관이었다. 이런 공에게는 몇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 단천군수로 부임했을 때 후임자를 위해 은자를 상위에 놓아두는 관례를 없애버린 것도 그중 하나이다. 또 평안도 절도사로 재임할 때는 그곳에 병마절도사 이은백의 방자함을 탄핵하는 기계를 보였으며, 명종 4년인 서기 1549년 상주목사로 재임할 때는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사람으로 태어나 권세와 재물을 탐하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공은 이 두 가지 어느 곳에도 욕심이 없는 참으로 단아한 선비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전시 가문을 빛낸 분 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자가 자영, 호가 설월 땅인 전익희이다. 선조 41년인 서기 1598년에 태어나 우복 정경세 문화에서 공부한 그는 인조 2년 문과에 급제했다. 이후 충청도사, 장흥부사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한 전익희는 외직에서는 선정으로 청백리 거사비가 세워졌으며 내직에서는 불의를 참지 않는 강직함으로 일관한 분이었다. 이모년 논핵 사건은
그의 강직함을 알게 하는 좋은 예. 전익기는 당시 영상의 자리에 있었던 김자겸의 부패를 맹렬히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좌천당했던 것이다. 김자겸은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세력을 휘둘렀던 인물. 설월당은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백성들의 바람인 청백리 바로 그 자체였다. 옥천파 파조 전유의 13세 손인 전명용. 그는 8개 고을에 현감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전시 인물이다. 감찰행정을 맡았던 사헌부의 최고 관직, 즉 지금의 법무장관격인 대사원을 지낸 그는 특히 영해 부사로 있을 때 지방사림으로부터 두터운 추앙을 받았다.